자, 수능 완성 챕터 10. 나영이. 아니 안 들었네. 나영이. 그 EBS 교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두 권을 끝냈고, 그죠? 이제 세 번째 진도 나가고 있는데. 그거 유튜브로 보는데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색깔이 아래서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아, 그 내 모습이 안 보이지? 그것도 그렇고 지문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 걸로 찍어지. 그 네모난 거 그걸로 찍으니까 어둡게 나오더라고. 지문이 안 보여요. 이건 잘 보일 거야, 이건. 아, 미안해. 또 줘서 미안해. 자, 그래서 요거는 잘 보일 거예요. 아이씨, 너무 어둡더라고. 안 보여요. 자, 아까 EBS 교재 우리가 이제 두 권 끝나고 세 번째 하고 있어서 느낄 텐데 단어가 계속 돌려서 나와요. 하시면서 단어 계속 읽으시고. 자, 보자. 지칭초리인데 조금 어려워요. 고모가 있는데 뭐 이러한 이름이 변상. 이 고모가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모는 crept는 뭐가 원형이죠? prep이라는 동사 우리가 다른 지문에서 뭐라고 외웠었지? prep. 그지? 그 애벌레 같은 게 기어가는 prep, 그죠? 그래서 사람이니까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는데 Miss Frizzle의 양을 보기 위해서 걸어 들어갔어요. 그 다음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 현아 해볼까? 자, 요 단어 요거 있죠? gasp, 그죠? 요게 의성어기도 해요. 그 만화, 영어로 된 만화 같은 데 보면 이 캐릭터가 있고 얘가 이렇게 말을 할 때 gasp 이렇게 써 있으면 의성어기도 해요. 뜻은 숨을 헐떡이다. 숨차하다. 그래서 헐떡헐떡, 헉헉 뭐 이렇게 의성어도 되고요. 숨이 막히다, 숨을 헐떡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고모를 봐도 고모는 숨이 막혔는데 뭐 했을 때? 봤을 때 무엇을? 빈 침대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 누굴까? 고모겠지. 고모는 서둘러서 나갔어요. 서둘러서 앞으로 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또 누구겠니? 또 고모는 지각동사라서 ing가 된 거예요. 고모는 봤어요. 그 소녀, 요 소녀를 말해요. friends. 그 소녀가 뭐 하고 있는 거? 누워있다 같은데 asleep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서 그냥 누워있다가 아니라 얘는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는 lie라는 이형식 동사가 ing로 바뀐 거예요. 지각동사기 때문에 lying이 됐고 lie 돼도 되고요. to lie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지각동사, 투부정사 안 되니까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맨바닥에 하고. 자, curl이라는 단어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나? 어휘추론에서 나왔었는데 curl? 아직 몸을 웅크리다, 그죠? 그 지문의 주제가 뭐였어요? 몸을 웅크리다, 몸을 펴다 뭐 해서 뭐 그런 단어 나왔었잖아. 지문의 주제가 뭐였지? 기억 안 나니? 그치? 동물들은 자기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 그죠? 웅크리거나 펴거나 해갖고. 그때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PP고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된 채로 몸이 웅크려진 채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은 그녀의 얼굴이 주어가 남았고 분사구문으로 ing로 이어진 거예요. rest가 뜻이 뭐지? 원래 뜻은 쉬다, 휴식을 취하다. 다른 뜻 뭐가 있어요? rest. 남다? 나머지란 명사 뜻이 있고 다른 동사 뜻 rest. 어디 위에 있다라는 뜻이 있어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있는 채로, 어디 위에 있는 채로? 그녀의 손에 있는 채로. 뭐야? 엎드려서 얼굴 대고 손에 얼굴 대고 자고 있더라 바닥에서. 그 불쌍한 아이가. 그래서 불쌍하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불쌍한 소녀요 하고. 자, how가 꾸며져요. 얼마나 빼빼 마르고 얼마나 pale 뜻이 뭐죠? 창백한가. 누가?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그렇게 보이는가. 감각동사라서 앞에 둘 다 형용사가 됐고 요 뒤에는 she looked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문장 뒤에. 또 그녀는 얼마나 어려 보이고 얼마나 helpless 뜻이 뭐죠? helpless 뭐라고? 뭐라 그랬지 이거? helpless? 뭐라 그랬죠? 무기력한. 그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는가. 자, 그 살집이 좀 있고 grey hair는 흰머리를 그랬죠. 흰머리의 그 여성은 그 고모를 말하는 거예요. 흰머리 여성이 고모, 나이 든 고모는 느꼈습니다. 갑작스런 rush는 명사로 쇄도해 오는 거, 밀려오는 거. 뭐가? mother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품사가 뭐가 된다고? 형용사가 된다고. 엄마의 감정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엄마의 감정이란 고모의 심장을, 마음을 따뜻하게 데피는 엄마의 감정이 막 떠올랐어요. 자, 그 다음 해봅시다.
나영이 해볼까? 오늘 이쁘게 하고 온 나영이. All the village 해볼까 여기서부터? 그 여성들은 그 이쁘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지, 그지? 거짓말을 할지라도 일단 기분 좋아. 오늘 근데 오늘 정말 산뜻해. 모든 마을 전체가 그렇지 뭐라고? 고모라고 불렀다. 자, 앤디의 뜻이 뭐라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고모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이거 여기 좀 어려워요. 요거를 목적으로 봐야 돼. 을를로 요거부터 해봐봐. 그녀 고모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돼. 아이를 근데 노가 들어가서 아이를 이게 동사입니다. 헤드로 이렇게 헤드 과거 완료가 연결된 거예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돼. 누가 이게 주어입니다. 그 고모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모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애는 없는 고모가 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어법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원래 여기 없다면 원래 문장을 말로 불러볼까? 도치가 된 문장이거든. 도치되기 전에 원래 문장을 불러볼까? 써볼까? 원래 문장은 뭐였겠니? She had 하고 ever had 그 다음에 요 뒤에 그지 no child 하고 of her on이 요게 원래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서 아이가 절대 없었어라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당긴 거야. 이렇게 원래는 목적어는 앞으로 당겨도 뒤에 주어 동사 도치 안 시킵니다. 원래는 목적어는 그냥 앞으로 당길 수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목적어 앞으로 그냥 똑 당길 수 있어. 그런데 이거 그냥 목적어가 아니지. 뭐가 들어가니? no라는 부정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부정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치시켜줘야 돼. 근데 동사 형태가 뭐야? 주어 나오고 had pp죠, 그죠? 자, have pp도 그러하고 had pp도 그러하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의 have나 had는 우리가 뭐 취급한다고 이거? 조동사랑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즉, may, can, must, should 이런 거랑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도치할 때도 조동사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얘들만 앞으로 가는 겁니다. pp는 그 자리에 있고 주어가 얘들 뒤로 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헤드만 앞으로 뚝 가서 지금 형태와 최종 형태가 부정어 덩어리가 문장을 처음에 왔고 헤드가 오고 주어가 뒤로 간 도치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도치가 된 문장이다. 그럼 낼 수 있는 어법은 뭐다? 요 헤드를 어디에 쓰면 틀리겠니? 여기다가 헤드를 쓰면 어법상 오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도치가 돼야 되는 문장입니다. 부정어 덩어리가 문장 앞으로 갔기 때문에 요 어법 주의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아이도 자신만의 아이는 그 고모는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도 조금 어려운데 이건 제가 그냥 할게요. 자 이 여자의 고모의 남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모의 남편이었고요. 상당히 well이라는 게 여러분 부사로는 잘 좋게라는 뜻이 있지만 형용사로 뜻이 뭐가 있었죠? well? 뭐랑 똑같은 뜻? healthy와 같은 뜻이 있었죠. 건강한. 그죠? 그래서 이제 몸이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고 상태가 막 그럭저럭 괜찮은 이런 뜻도 있어요. 형용사로. 형용사로 그래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고모의 남편인 브라이언은 뭐 충분히 그런대로 잘 상태가 좋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남편 본인만의 방식대로 뭐 별 흠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에 문제는 없어. 이게 왜 하냐면 뒤에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고모의 남편도 뭐 그런대로 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roam의 뜻이 뭐였죠? roam 뭐죠? roam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roam이라 그래요. 떠돌아다니다. 더 익숙한 단어는 뭐가 있고요? 요거 wander 그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open은 뭐라 그랬지? open은 뭔가 있다가 제거된 건 항상 말한다고 떨어져나가는 거. 그래서 roam 이거 분사로 쓰였고요. 뭐다? 그래서 배회하면서 그냥 고모로부터 부인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자 남편이 그런대로 뭐 흠 없이 잘 살아가긴 살아갔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바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언덕을 배회하면서 부인 고모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어요. 동반자 의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고모가 얻어낼 수 있는 동반자 의식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있었지만 남편은 항상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고모는 뭐다? 항상 외로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는 이 소년 앞에 있는 그 불쌍한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한 소녀, 바로 그 소녀는 would be different. 뭐 할 것이다?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는 누구와는 다를 것이다? 자기를 떠나 있는 고모 본인을 떠나 있는 남편과는 다를 것입니다. 즉 뭐다?
이 고모 옆에 항상 이 소녀가 있을 거다라고 고모는 위안을 삼은 거라고. 남편은 항상 동반자 의식이 없이 떠나 있어서 외로웠는데 이제 내 눈앞에 있는 불쌍한 소녀는 내 옆에 항상 있을 거야. 그래서 난 만족스러워. 정말 좋아. 라고 고모의 심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 뒤도 우도예요. 자, 있을 건데 이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이야기 나눌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날의 일상의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누군가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고모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이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있어서 고모가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다. 만족스러워한다. 자, 고모는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옛날에 더 먼저 느꼈었는데 고모가 줄 게 참 너무나 많다고 느꼈지만 내가 줄 건 많지만 문제는 뭐냐? 아무도 없었다고 느꼈어요. 바로 어떠한 누구? 그 고모가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어떠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고모는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줄 대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소녀가 생겼다. 자, 이제는 아마도 이러한 집 없는 불쌍한 소녀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고모가 제공할 것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불쌍한 집 없는 소녀가 생략됐고요. 집 없는 소녀는 심지어 고모가 해주는 것에 대한 in return 뜻이 뭐죠? 보답으로, 그 보답으로 약간의 마음을 고모에게 신경을 써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제는 딱히 없어요. 주제보단 이런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경 변화가 좀 드러나요. 심경 변화. 그죠? 엔트, 고모의 심경 변화가 명확하죠? 처음엔 어때? 처음엔 어떤 심정이 좀 드러나니? 소녀의 모습을 딱 보고서. 혹은 모습을 본 것도 그렇고, 혹은 보기 전에 뭐예요? embarrassed, 당황한. 눈에 안 보이잖아. 발견한 뒤에는 어떤 감정도 나오고, painful, 불쌍히 여기는, 그죠? 이런 거에서 이 뒷부분으로 가서 고모가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 바로 satisfied, 그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gratified, 만족스러워. 왜냐면 이 소녀가 자기 옆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혹은 뭐 contented 이런 것도. content 뜻이 뭐죠? contented 뜻이 뭐죠? 그 뜻도 있지만 contented 심정으로는 만족스러운 이런 말. contented. 이러한 정도의 심경 변화를 잡을 수가 있다. 뭐 주제는 딱히 없어요. 자, 1번으로 갑시다. 1번은 쉽네요. 여기 형광펜하고 단어만 좀 몇 개 챙겨보고 넘어갈게요. 챙길 만한 단어는 뭐 딱히 없고 쉽고. 자, 여기를 보세요. 마지막 거. 자, 이거 해석을 해봅시다. 요 conceive란 단어도 몇 번씩 나왔어요. conceive란 단어가 동사로 몇 번씩 나왔어요. 요거를 진호해볼까? 틀렸니? 틀려서? 1번만 딱 틀렸는데 그래? 해보자 그럼 빠르게. 자, 보세요. 찰스가 나오고 잭슨이 나와요. 자, 찰스는 노력했어요. 그의 가장 hardest, 그의 가장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돼요.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목적은 뭔가 격려하기 위해서, 잭슨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데디아를 인정하면서 그의 이제 잭슨이, 요게 찰스가 아마도 형일 것 같고 얘가 이제 동생일 것 같아요. 자, 그의 남동생이 had a low opinion, 자기 자신, 남동생 본인의 능력이거든. 남동생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낮은 의견,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걸 recognize, 알아채면서 남동생인 잭슨을 형인 찰스가 격려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번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잭슨이라, 얘가 지금 뒤에 보면 얘가 뭔가 그림 그리는 애거든. 얘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해. 그걸 형이 알아챘어. 그래서 얘를 격려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his는 요 앞에 있는 요 동생 잭슨이 돼요. 그림을 그리는 애. 자, 그러나 동생 잭슨은 resist는 뒤에 to를 안 써요. 그의 누구? 형의 도움에다가 저항을 했고요. 이 동생 잭슨은 거절했습니다. 보여주기를. 형인 찰스에게 동생 바로 본인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잭슨이고, 그리고 이 자기의 그림을 hang-up, 걸어놓는 것 대신에 이 동생 잭슨은요, 그리고 또 used to turn them, 그 그림들을 바로 돌려놓곤 했는데 벽에다 대고 바로 반대로 뒤집어서 걸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림이 얘는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지금 1번에 얘기죠.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지금 낮은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잭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1, 2번 정도 잭슨이었고, 자, 똑같이 dissatisfied, 분사구문이요. 똑같이 불만족을 느끼면서 그의 본인의 스케치에 똑같이 불만족을 느끼면서 잭슨은 뭔가 만들었는데 unfortunate, 불운한, 뭔가 좋지 않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 습관이란 rib이 뜻이 뭐죠? rib은 찢다, 그죠? rib up이니까
그 자기의 스케치를 완전히 다 찢어발기는 안 좋은 습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가? 잭슨이. 형이 찢을 리가 없죠. 자, 형인 찰스가요, would try to 구조할 것이었는데 그 스케치를 구조학원에다가 맡겼네. 그래서 찢어버리려는 스케치를 몇 개를 구조하려고 했었는데 뭐 하면서 바로 그 찢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찢은 조각들을 서랍 속에 그 스케치들을 넣어둠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는 assure 동사로 뜻이 뭐라고요? 확신시키다. 보죠. 누구에게 멋멋을 확신시키다. 그의 동생 누구? 찰스 본인의 동생. 다시 말해서 합쳐서는 바로 잭슨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면서 잭슨의 작품이 be worth ing 바로 뭐다? 뭔가 구해줄 만한, 그냥 찢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확신시키면서.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그럼 마지막 진우가 해볼까? 그러나 이제 막 형이 막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죠? 너 괜찮아 이러지. 그러나 그 노력? conceive가 뜻이 뭐였지? 제가 conceive? 첫 번째 뭐지? 생각해내다, 상상하다. 다른 뜻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임신하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 있었고, inconceive 뭐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뜻이에요. 그러나 상상할 수조차 없었어요. 누구에게? 동생 잭슨에게. 뭐 데디아의 내용은 말이죠. 이때 저기 가주와 진주. 얘는 얘를 가리키고. 데디아의 내용은 잭슨, 동생 잭슨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뭐 하는 거? 그의 예전 작품. 그의 초기 작품이. 자 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적어놨지만 오브 추상명사는 뭐가 된다고요? 오브 추상명사는 요 추상명사의 형용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브 인터레스트는 인터레스팅이 돼요. 뭘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잭슨은. 초기 작품이 뭐 할 거라는 거? 그 흥미를 일으킬 거라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왜 자기 작품을 낮게 평가하니까 내 작품이 무슨 인기를 끌겠어. 그 다음 추가 설명. 잭슨은 심지어 bother 동사원형 뜻이 뭐였죠? bother도 괴롭히다 비치하게 하는데 bother 동사원형 뜻이 뭐라죠 이거? 굳이 뭐뭐 하다는 뜻. 애써서 뭐뭐하다. 또 잭슨은 뭐다? 굳이 애써서 뭐 하지 않았다? 자기의 작품 그림에다가 사인을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트, 날짜를 굳이 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작품은 형편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됐죠? 자 그럼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은 조금 해볼만 해요. 지층추론인데 어려운 게 좀 있어요. as well as는 우리가 많이 봤던 수고라는 뜻이 뭐예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을 땐 그냥 뒤에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모든 중요한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바바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얘가 조금 이상해요. 뒤에 행태를 보면 이 바바라는 뭔가 형성했는데 다른 attach라는 단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attach가 뜻이 뭐죠? 기본적으로 붙이다라는 뜻이 있고 부착시키다. 거기 이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면 감정을 누군가한테 갖다 붙여 뭐다? 애착을 형성하다는 뜻이에요. 애정을 쏟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attachment는 물론 부착이라는 뜻도 되고 이게 애착관계, 애착이라는 뜻도 돼요. 다시 자 바바라는 형성했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 말고 다른 사람과의 다른 애착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형성했냐? 이 바바라가 10대 초기 시절이었을 때 바바라를 봤겠죠? 바바라는 발견했어요. 뭔가 흥분을, 재미를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음악 선생님의 집에 가는데 너무나 재미를 느꼈어요. 바로 저 모퉁이 돌아서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음악 선생님 집에 말이죠. 자, 요뒤부터 보자. 첫 문장을 요거를 우리 성환이 해볼까? 프로보크 뭐죠 여러분? 촉발시키다, 불러일으키다, 자극하다. this는 앞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집을 받아도 되고요. 음악쌤 집에 가는 것은 무엇을? 그렇지, 애착관계, 깊은 애착심을 불러일으키는 누구한테? 그녀의 선생님. 선생님에 대한 애착관계, 그죠? 그 누구냐 선생님 바로? 뭐 맥그레거, 뭐 미스 맥그레거라는 여자인데 선생님인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 보세요. 요게 조금 독특하죠? 요거 이제 요 동격으로 빼고 나면 이제 요 콤마 여기 있는 거죠, 그지? 콤마 관계대명사고, 콤마 관계대명사 우리가 뭘로 바꿨어요? 접속사 주로 and 플러스 선행사로 바꿨지. 바꿔서 해석을 해보자고. 오브음을 and로 바꾸면 되고, 오브 남아있고 whom은 앞에 있는 선생님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and of her로 바꿔서 전면구를 묶어주면 해석이 돼요. 오브는 뜻이 뭐고 적어놨든지 뭐뭐에 대라고 해보시고, 그럼 뭐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집에 방문하는 것은 깊은 애착관계를 촉발시켰는데 그녀의, 그러니까 바바라의 선생님에 대한 애착관계를,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하고 주어 동사라고 하면 돼. 선생님에 대해서 바바라는
so that 나왔으면 너무나 이제 possess가 뭐였죠 여러분? possess 소유하다. possession 명사로 뭐죠? possession 명사로 뭐지? 그러면 소유 혹은 소유물 둘 다 돼요. 그 형용사가 돼서 저 뜻이고 바바라는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소유욕이 강해서 소대시고 그 다음 C는 누구겠니 그럼? 바바라는 바라라가 아니라 바바라는 그녀는 너무 화가 났대. 왜요? 이제 약간 사이코패스 봐봐. 약간 이상해요. 화가 났는데 뭐 했을 때? 또 다른 퓨포 뜻이 두 개죠. 첫 번째 뭐지? 퓨포 뭐요? 여러분들 나한테 뭐야? 그냥 학생이 아니라 그냥 너 그냥 학생으로 보는구나. 제자라도 제자. 여러분은 제자라 생각하죠? 지영이는 그냥 계약관계 학생, 선생과 학생, 강사와 학생, 계약관계. 여러분은 제자 그죠? 첫 번째 제자라는 뜻이 있죠. 내가 지영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 수요일로 날짜를 조정해줘서. 두 번째도 뭐가 있지? 물건 아니? 겨. 그래? 그렇구나. 쓸모없는 거 버려. 쓸모없는 거. 눈동자 표포. 뭐지 쓸모없는 거?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눈동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제자고 쓸모없는 거. 그래. 자, 또 다른 제자가 뭐 하는 거? 기다리는. 뭐 그냥 기다리는. 또 다른 제자가 동사를 뭐 seen 목격될 때. 뭐 하는 거 목격될 때 바로 할 누구다? 선생님의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 거. 뭐야 전혀는 남하고 수업 듣는 애가 또 있어? 약간 사이코패스 그지? 그 질투가 난데 너무나 선생님을 좋아해서 다른 애가 레슨 받으려고 기다리는 걸 보는 것조차도 짜증나 때리는 얘기예요. 굉장히 약간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걸 좀 고치세요, 여러분. 이게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제가 적으려는 건 await가 안 된다라는 어법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든. await 안 된다. 이 어법 보세요. 요거 이해가 되니? 투부정사가 되고 await가 동사 원형이 되면 오히려 안 된다는 어법. 왜 그러죠 이거? 그렇지. 보세요. 일단 이게 틀린 이유를 잡아보면 앞에 뭐니? was 동사잖아. 그치? 동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투부정사로 써주던가 아니면 이 경우엔 ing까지도 가능해요. 그럼 ing는 왜 돼? ing는 보세요. 요것 때문에 그래. 요거 원형이 뭐니 이거? see 무슨 동사? 지각동사죠. 지각동사일 때 원래 동사의 형태가 뭐였어요? 동사 목적어 나오고 동사가 두 가지 가능하지. 뭐가 돼요? 동사 원형이던가 아니면 동작을 나타낼 때 한해서 뭐도 가능해요? ing 가능하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히려 이게 수동태로 바뀌고 나면 was seen이 돼서 동사 원형은 지금 원래는 됐지만 뭐 때문에 안 돼요? 지각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원형은 안 되나. 그래서 투부정사로 바꿔줬지만 지금 목격된다는 얘기는 동작의 표현까지는 가능하거든. 그래서 ing는 가능한 것까지는 이어줘야 돼요. 지각동사는 BBB로 바뀌었을 때 투부정사는 원래 되고 이제 더 이상 지각동사 없기 때문에 원래 지각동사 때문에 to를 안 쓴 거거든. 여기 to를 원래 써야 되는데 지각동사 때문에 to를 못 썼던 거거든. 근데 지각동사가 없어지면서 BBB로 바뀌면서 다시 원칙대로 to를 써주고 그런데 이게 해석 있죠, 그죠? 목격하다, 뭐 보다에서 보여지다라는 뜻은 요 보여지다라는 뜻 자체는 유지가 되잖아. 보여지다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동작이 보여지다라는 건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각동사는 BPP가 된다 하더라도 ing까지는 된다 이런 얘기예요. ing까지 된다. 동사 원형은 앞에 비동사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ing까지는 지각동사는 봐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was seen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두 가지가 가능하다. 뭐 투부정사 가능하고 동작을 나타내는 ing 가능하다. 동사 원형이 앞에 비동사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 법을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서 그걸 보죠. 그 다음에서 우리 준이 해볼까? 여러분 fascinate이라는 동사 뜻이 뭐죠? fascinate? 매료시키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명사가 돼서 매료된 거라는 뜻이고 누구한테 매료된 거? 그냥 선생님이라 하자. 매료된 것은 자 동사로 가서 뭐죠? later 나중에 뭐 했다? inspired 뭐죠? 영감을 주었는데 이제 하도록 만들었는데 뭐에 대한 영감을 줬다? 바로 wish 어떠한 그치 소원을 갖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소원이란 바람이란 투부정사가 수식하죠. 어떠한 소원? 어떠한 바람? 그렇지. 선생님의 스토리를 좀 쓰고자 하는 바람에 영감을 줬다. 이야기를 좀 써봐야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요 선생님에 대한 추가 설명이 들어가.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글을 쓰려고 그랬냐? 보세요.
첫 번째 outsider 외부인. 보세요. 이 외부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처음에 원래 바바라는 여기는 안 나왔죠. 아마도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은 원래 글을 쓸 때 자기의 중요한 존재인 자기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글만 썼었나 봐. 얘는 바바라는 원래. 근데 그걸 벗어난 첫 번째 외부인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 정도 특별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바로 바바라 가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외부 사람이었습니다. 요 투부정사는 얘를 설명해요. 주는 첫 번째 외부 사람. 뭘 주는? 그녀 누구다? 바바라에게가 돼요. 바바라에게 무엇을? 그 생각을 선사해주는 첫 번째 외부인이었다. 가족 외에. 이 선생님이. 그 생각이란 도끼고 그 어떠한 생각? 바로 그 삶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하는 생각. 근데 보세요. 누구의 삶이냐? 요걸 형용사로 다 묶어줘야 돼. 죄다. 다 묶어주고 예시 중간에 뭐뭐 하지만으로 묶어주면 이어주면서 점치사 명사구가 바바라가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좀 어려워 보세요. 누구에 대한 삶을 글을 쓰기로 하는 생각이냐? 바로 ordinary 뜻이 뭐죠? 평범한, 보통의. 평범하긴 하지만 바바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좀 낯설면서도 독특한 suburban 뜻이 뭐예요? suburban 교외 지역의 교외. suburb가 교외 지역이니까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 여기 평촌보다 더 벗어난 지역이죠. 약간 논만 있고 이런데. 다시. 자, 누구의 삶이냐면 평범하긴 하지만 바바라에게 있어서는 낯설면서도 독특한 교외 지역에 도시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글로 써보고자 하는 생각을 바바라에게 선사한 바로 바바라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외부 사람인 그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바람을 영감을 줬던 사람이 바로 영감을 줬던 그 선생님에게 영감을 줬던 것이 바로 선생님에게 매료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 순서 선생님이 너무나 푹 빠졌어. 그래서 글을 써보자고 결심을 했어. 근데 그 결심한 게 보통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바바라에게 바로 가족 외에 첫 번째 외부인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결정할 정도로 바바라는 누구에게 심하게 매료됐다. 선생님에게 심하게 매료된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표현하고 어렵게. 자, 그 다음 또 바바라예요. 바바라는 remained attached 또 나왔죠? 아주 애착을 가진 상태로 있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말이죠. 그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누구를? 선생님의 집을. 선생님을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arm이란 게 뜻이 뭐죠? arm 명사로? arm 명사로? 군대 말고 arm 팔 일단. arms가 되면 뜻이 뭐예요 이건? 무기란 뜻. 무기. arms. 동사로 뜻이 뭐고 동사로 쓰였죠? 뭐다? 무장하다. 그렇지. 무장하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는 뜻이에요. PP가 돼서 뭐다? 장비가 갖춰진 채로 방문을 했어요. 어떤 장비가 바로 탭 리코더.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뭐죠?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서 이 장비된 채로 갖춰진 채로 선생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1980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선생님 모습 촬영하려고. 약간 소름 돋잖아. 너네가 내서 올 때마다 날 너무 좋아해서 핸드폰 켜고 내가 촬영한 걸 별도로 내 얼굴을 촬영한다 생각해봐봐. 그런 행동을 한 거야. 약간 좀 그지? 동성을 사랑하는 약간 그런. 바바라가 여자인 것 같은데. 제가 바바라는 admire 존경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단순성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 선생님의 집의 단순성을. 그리고 간주했는데 그 집을 바로 어떠한 세계로 간주했는데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의 일상의 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세계로 간주했습니다. 뭐 주제 딱히 없고요. 잡아낼 수 있는 내용은 바바라가 선생님을 너무나 많이 좋아하더라. 뭐 이 정도네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쉬워요. 3번은 쉬워서 단어하고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려울 만한 단어는 go through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go through가 뭐라 그랬지? 오면서 겪다, 경험하다. 동의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겪다, 경험하다? undergo가 있었죠? undergo. 그 다음에 다른 단어는 됐고, 끝까지 쉽네요. 자, 4번으로 넘어가자. 자, 4번은 요 문장만 좀 볼게요, 요거는 지금 전치사가 막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전치사 부사 같은 게 막 들어가서 해석하기 애매한데 이런 뜻이에요. 위에 보면 케이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startle 뜻이 뭐죠? 동사로? start 뭐뭐 놀라게 하다예요. 바로 빅토리아를. 케이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빅토리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길래? 케이트가 불렀는데 불러서 over 어디로 갔대? 근데 보세요.
from her side. 어디로 굴렀다? 자기의 옆으로 굴렀다 이런 얘기예요.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on 플러스 2예요. 방향을 나타내고 적적한 면이라고. 본인의 스토먹 배죠. 그래서 배를 깔고 엎어졌다 그냥. 옆으로 굴러서 배를 깔고 엎어진 상태가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만 생기면 되고 나머지 쉽습니다. 다른 거 됐고 모를 만한 거는 지금 없네. 또 쉬워요. 다 써놨어요. 요거랑 답집 같이 병행하시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11강으로 빈칸 추론이 좀 어려운 게 꽤 어려운 게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1강의 Let's Check It Out 봅시다. 쭉 이어가도 되겠지 지금? 별로 안 힘들죠? 나 상호는 주지 마. 주말에 오지도 않고 제 주지 마. 자, Let's Check It Out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위에는 읽지 않아도 풀 수는 있어요. 밑에만 읽고서. 왜냐면 풀이 먼저 살짝 해보면 여기다가 지금 보세요. 상당한 숫자인데 뭐야 상당한 숫자? 오직 금화에 상당한 숫자. 근데 뭐가 빠져요? 뭐는 절대 아니고 은화는 아니고 금화에 상당한 숫자가 뭐 발견이 지금도 됩니다. 나오고 은이 아니라 금이다. 구성물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 이 뒤에도 보면 은화의 부재가 나타내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구성물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지금 들어갈 건 인도의 동전 은닉물의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구성이라는 단어가 내용물 구성, 컨텐츠, 뭐 컴포지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내용 파악을 위해서. 자, 첫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인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거를 서진이 해볼까? 지역 제품들은 뭘 가지고? 듀러블 뜻이 뭐였지? 오래가는, 그죠? 견고한, 튼튼한 뜻이에요. 내구성이 있는, 튼튼한 뭘 가지고? 그지? 일단 뭐가 나와요? 재료가, 구성이 금과 은이 처음엔 둘 다 들어가요. 그죠? 금화와 은화를 가지고 물건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요거 분사구문이에요. 요 이치는 뭘 받을까? 이치는 그러니까 뭐 각각 앞에 있는 금화, 은화 각각을 말해요. 각각의 금화와 은화는 하고 데이트가 동사로 연대를 측정하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고 내리는 뜻이 있거든. 이 표기가 돼서 금화, 은화 각각은 연대가 측정되고 연대가 추정되는데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에요. 뭐에 의해서 연대가 측정돼? 그치? 로마 황제의 그림, 그러니까 이미지에 의해서 그 금화에 이미지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거 보면 대충 어느 시대 거다라고 연대가 추정됩니다. 금화, 은화가 일단 금과 은이 처음엔 둘 다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좀 더 이어볼까? 은닉물이 뭐냐면 이제 이 동전이 숨겨져 있는 동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겨져 있는 동전들은 그치? 여전히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인도 남쪽에서, 남부에서 분사구문으로 offering, 자, 제공하면서 정말 제한도 괜찮고 우리에게 무엇을 glimpse가 뜻이 뭐지? 그지? 동사로 뭐예요? 뭐뭇을 흘끗 한번 살짝 보다. 명사로 뭐겠니? 흘끗 봄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의역을 잘해볼까?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무역 패턴에 흘끗 봄을 제공해? 뭘까 이게? 뭐라고? 어떤 느낌 같아? 뭐라고? 시선을 던져. 요거 한 단면 혹은 짤막한 정보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역 양상, 그 당시 무역 패턴의 짤막한 정보 한 단면을 제공해 주면서 언제? 바로 20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무역을 했겠구나 라는 짤막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옛날엔 무역할 때 뭘 가지고 사용했다? 금화와 은화 둘 다 가지고 사용했다. 근데 뒤에 보면 바뀌어요. 자, 이러한 금화, 은화 동전들은요 포함하는데 금과 은화를 말 그대로 포함해요. rai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른 어떤 지문에서 rain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줬었거든? 지금 안 주네? 외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있던 두 권 있죠. 수특 영어, 수특 독해에서 거기에 줬던 단어들을 이제는 안 주기 시작해. rain 뜻이 뭐죠? 기억납니까? rain? rain 뜻이 뭐죠,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통치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reign, 통치 기간. 외워두시고 이 단어 안 주네요, 그죠? 자, 누구의 통치 기간? 아우구스투스 배웠습니까? 세계대 시간에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그다음에 티베리우스도 그런가 봐. 자, 뭐 이러한 시기에 얘와 얘의 통치 기간으로부터 나왔던 동전들입니다. 금화나. 그리고 이것은 제안해 주는데, 암시해 주는데 vigorous 우리 외웠죠? 활발. 그렇지, 활발한. vigor가 뭐라고? vigor 이게 에너지랑 똑같다. 활력, 활기. 그래서 vigorous 활발한 무역을 암시해 주면서 아주 큰 부피로 많은 양의 제품에 활발한 무역을 암시해 주게 되면서 말이죠. 여기까지마다 금, 은을 다 사용하더라. 근데 보세요. 자, 티베리우스의 죽음 이후에 사후에 인도 동전 은닉물에 무엇이 바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고서 이제 보자고. 금, 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오직 금화만이, 뭐는 아니고 은화는 아니고요. 오직 금화만이, 금화의 상당한 숫자들만이. 근데 이 금화라는 것은 bear가 동사로 여기서 뜻이 뭘까요? bear. 품다, 그렇지. 품다라는 뜻이죠. 나타. 자, 보세요. 나타라는 뜻 우리가 배웠고 또 뭘 배웠지 우리가? bear. 참다, 견디다라는 뜻 배웠죠. 여기서 뭐다? 무엇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품다. carry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have의 의미로. 그래서 여기 헤드는 진짜 머리가 아니라 머리 모양. 전부 다 로마의 뭐 황제들이죠. 이러한 로마의 황제의 두상, 머리 모양을 품고 있는 금화의 상당한 숫자들이 발견됩니다. 뭐는 아니고 은화는 아니고. 그래서 뭐다? 구성물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볼까? 역사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은화의 부재, 은화가 있다가 은화가 이제 없는 것은 이건 또 뭘 나타내느냐? 암시하는데 바로 무역을 암시하는데 주로 뭐만 거래되던 무역? 바로 luxury goods 뜻이 뭐예요? 사치품이죠. 왜? 은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잖아. 근데 은화는 주고받지 않고 금화만 주고받았던 얘기는 사고 팔았던 물건들이 다 어떤 물건들이다? 비싼 물건들이 사치품이 되는 얘기예요. 사치품이 주로 무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나타냅니다. 언제 동안에? 바로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래서 구성물이 바뀐다. 자, 그 다음 few가 들어가서 문장 전체 부정이 돼요. 어떠한 종류가 됐던지 간에 로마의 동전들은 few,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 이후에 또 다른 황제, 이제 시간이 더 지났어요. 기원 후 180년에는 이 사람의 이 황제의 죽음 이후에는 아예 금하고 은하고 아예 발견되지 않아. 구성물이 다시 한 번 더 바뀐 거야. 자, 그 다음 로마와 이거 한 나라예요. 로마와 한 나라의 어떠한 그 왕조를 하자. 한 나라 왕조가 마침내 붕괴하게 되었을 때 시간이 또 흘러 바로 기원 후 200년 경에는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붕괴하게 되었을 때 동양입니다. 이렇게 쓰면 동양과의 무역은 came to 어떠한 상태가 됐냐면 거의 완전 stand still. 보세요 여러분. stand 띄고 still이라는 표현 저번에 살짝 한번 정리했는데 stand가 어떠한 상태로 있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still이 형용사로 뜻이 뭐라고? 이게? 그건 부사지. 형용사로 뜻이 뭐라고? 가만히 있는, 정지해 있는. stand still 뜻이 뭐라 그러니 이거? 정지한 그 상태로 있다는 뜻을 했었고 요게 붙어서 명사가 뭐니 그러면 stand still은 고요한 상태, 정지한 상태, 그냥 완전한 정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기원 후 200년경에는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붕괴했을 때는 동양과의 무역이 그냥 거의 완전한 정지 상태에 이르러서 어떠한 동전상의 은인물이든 뭐든 아무것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이런 얘기죠. 거래 흔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물이 변한다라는 게 질문해 주셨어요. 무역에 있어서 무역의 대상이 되는 해당 화폐의 구성물이 계속해서 바뀌더라가 질문해 주세요. 약간 어려웠고 자 1번으로 갑시다. 이 빈칸 추론이 오늘 푸는 게 아마 좀 틀렸을 것 같은데 꽤 헷갈리는 게 꽤 있어요. 자 일단 마지막 문제 볼까요? 요거는 지문을 상당히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좀 어렵기도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네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다음을 나타내는 증거인데요. 암시하는 증거인데요. 프라임의 뜻이 뭐였지? 프라임의 영장류 그죠? 영장류 뭐라 그랬니? 누구? 영장류 어떤 애들? APE. APE. 에이프 그죠? 뭐예요? 유인원 같은 애 그죠? 또 인간 같은 영장류. 자 영장류 종들이 보세요. 자 colonize가 지원도 강의도 써있지? 그냥 하자. 여러분 colony가 뜻이 뭐죠? 자 식민지라는 뜻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예전에 고1, 1때인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모의고사 풀 때 ant colony 기억나니? 그때 ant colony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어요. 그때 colony 우리가 식민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 비슷하게 뭐라 그러죠 그때? 군집 그죠?
컬러니가 나오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떠올려야 된다고. 뭐다? 식민지라는 뜻도 있고 뭐도 있다? 군집, 그룹을 지어서 사는 거. 여기서 식민지가 아니겠죠. 뭐다? 그래서 컬러나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마찬가지. 뭐다? 첫 번째, 뭔것을 식민지로 삼다. 두 번째 뭐다? 군집으로 살아가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 군집을 이루어서 살아가다. 집단으로 살아가다. 여기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같이 떠올리셔야 돼요. 컬러니 하면. 자, 다시. 증거가 있는데 다음을 나타내는 바로 영장류 종들이 집단으로 서식해 왔다는 거. 어디에서 좀 더 보세요. terrestrial이라는 단어 보세요. 요 앞글자 얘가 원형이 이겁니다. 그렇지, terra. terra는 뭐다 이건? earth랑 똑같아요. 지구 아니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지구 아니면 땅. 그래서 terra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땅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territory, 영토라는 뜻이죠. 그 형용사 육지로 된 영토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자, 영장류 종들이 좀 더 많은 육지로 된, 그리고 좀 더 탁 트인 서식지에서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중요한 게 탁 트인 서식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위에 나오기 때문에. 이 탁 트인 서식지는 어떤 서식지냐면 바로 predation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뜻이 뭐지? 여러분, predator 뜻이 뭐였죠? 포식자. 뭐 predate이라는 동사 뜻이 뭐니? 포식하다, 잡아먹다예요. predation 뭐니? 그러면 이건 포식이에요. 잡아먹히는 행위, 그죠? 포식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이런 탁 트인 서식지에 영장류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이 영장류 종들은 뭐를 하게 되었어요란 PP가 죄다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 영장류가 위험한 지역에, 탁 트인 포식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살아가게 되면서 나오게 된 행동이 뭐냐? 그걸 잡으시면 돼요. 요걸 먼저 정확히 해석을 했어야 돼, 그지? 영장류가 포식,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살면서 나오게 된 결과가 뭐냐? 동시에 행해진 결과가 뭐냐? 그걸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위험한 지역, 포식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잡으면 그 내용이 답이 돼요. 보자. 영장류의 사회 시스템은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앞에 있는 명사 예를 봤죠? 바로 그 시스템인데, 인간의 시스템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러한 영장류의 사회적 시스템은 implicit 뜻이 뭐라고? implicit, 자 보세요. imply에서 온 형용사고, 이거의 반대말이 뭐다? 바로 explicit. 어제 explicit 단어를 뜻을 대더라고. explicit 뜻이 뭐예요 이건? 얘가 뭐다? imply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암시하는, 내포된 뜻이 있는, 함축적인 이런 뜻이고, 얘는 뭐다? 그래서 explicit 뭐예요? 얘는 노골적인이란 전혀 반대 뜻이에요. 대놓고 드러내는, 노골적인, 눈에 바로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implicit은 함축적인, 내포된. 다시. 자, 영장류의 사회 시스템은 인간을 포함해서 뭔가 함축적인, 안에 숨은 의미의 사회적 계약 관계입니다. 이 계약에서는 실제로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동의해요. 바로 포기하기로 동의하는데, 그들 자신의 즉각적인 자신의 이익은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왜 자기 걸 포기하냐면 목적은 얻기 위함인데 더 큰 혜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방법은 해결하는 걸 통해서인데, 일부 생태적인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걸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영장류는 다른 종류들과 뭐 조류나 팥 중에 얘네와 다르게 영장류 독특한 게 있다. 사회적인 계약이 있다. 그 사회적 계약에서는 뭐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 특이하게도. 그지? 그것은 뭐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다수의 영장류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생태적인 문제.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영장류가 갖게 되는 이 생태적 문제라는 얘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생태적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보통 바로 이제 나오네. 중요한 거죠. 뭐다? 보통 포식의 위험이 될 것입니다. 아까 지문에 우리가 빈칸 뭘 잡아야 된다고? 포식의 위험 속에서 영장류 집단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이제부터 막 펼쳐져요. 자, 포식의 위험이 나왔어 이제.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을 희재해볼까? 요게 키워드야. 밴드. 이게 답으로 들어가 지금. 밴드가 뭐죠? 모이다라는 뜻이거든. 보자. 함께 모임으로써. 그 다음 개인들은, 그 영장류 안에 멤버 개인들은 주로 무엇을? 노출을. 뭐에 대한? 위험에 대한 노출. 위험이 떨어져. 이 위험이란 동격이 어떠한 위험? 잡히는 위험. 누구에 의해서? 포식자에 의해서. 그치? 봐봐. 포식의 위험이 있지. 이 위험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야? 함께 모이는 거라고. 답은 사실 나온 거예요. 그치? 포식의 위험이 있는 탁 트인 공간에서 영장류는 뭘 한다? 모인다. 모인다. 숫자를 불린다. 이런 얘기. 가장 비슷한 보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좀 더 확인해보자.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그다음 자, 이 because 뭐에 대한 because냐면 왜 위험이 줄어드냐면요. A 혹은 어디 가니? A 어디 가니? O가 A 존나 멀어. A 혹은 B 둘 중 하나 이유 때문에 위험이 줄어드는데요. 설명하는 거야. 왜 위험이 줄어드는지. 그들 누구? 영장류 그 안에 구성원들이 동사예요. 혜택을 이익을 얻기 때문에 뭐로부터 이익을 얻어? 많은 눈의 이점이라는 얘기는 뭐다? 망보는 놈이 많아서 그렇지. 망볼 놈이 많아서 이득을 얻는데 이제 추가 설명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어떠한 시간? 요구되는 뭐 하는데? 그치? 그 감시죠. 무엇을? 주변을 감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뭐에 대해서? 포식자를 지켜보기 위해서 감시하는데 드는 시간이 주어 동사로 가요.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나눠지고 그에 따라서 줄일 수가 있는데 무엇을? 희생, 비용, 누구의? 각각의 영장류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희생이나 비용을 줄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뭐야? 전체적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서로 간의 시간을 나눠서 갔기 때문에 수월해지는 거잖아. 이거던가 아니면 위험이 줄어드는 이유는 두 번째? 그치? 플러스 몇 존재가 효과적인 보세요. 자, deterrent가 이런 뜻인데 이건 알아야 돼. deter라는 동사가 쉽거든. 뭐다? deter라는 동사가 뭐예요? 이게 뭐뭇을 억제하다는 동사입니다. 그 뒤에 당사자가 붙어서 억제하는 대상 이렇게 돼요. 효과적인 억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대다수의 포식자들에게 뭐야? 많은 개인들의 존재라는 얘기는 뭐야? 쪽수가 많으면 포식자가 쉽게 다가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숫자를 불린다. 밴드 투게더 한다가 해결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답으로 가서 그래서 그들이 위험에 노출될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다? 바로 이번 발전을 했는데 뭐로? 더 큰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밴드 투게더로 다시 바꿔 쓴 거예요. 나머지가 왜 틀린지 볼까? 자 보세요. 그들이 위험에 포식의 상황에 노출되게 될 때 영장류는 had 가졌는데 더욱더 많은 갈등을 가졌다? 아니고요. 자 3번 보시면 제거했습니다. 이건 뭐야 뜻이? Division of labor. 그치? 노동의 일의 분업이라는 뜻이야. 아마 위에 이제 be shared 때문에 쓴 것 같은데 노동 분업 아니고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건. 이거 거의 더군다나 노동 분업을 없앴다는 말이 안 되지. 노동 분업 오히려 장려했겠지. 그래서 위험을 줄였겠죠. 4번 추구했는데 더 많은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했다? 말이 안 되지. 지갈 길 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요. 5번. 5번이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 risk ing가 뜻이 뭐예요? 요걸 해석 잘 해야지. risk ing 뜻이 뭐지? 요걸 해석 잘 뭐뭐 하는 위험을 이거 감수하다 무릅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다른 뜻이거든. 봐봐. 모험적인 활동을 하는 위험을 무릅쓰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지 혼자 막 튀어나간다 이런 얘기 아니야. 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이 가장 가깝다. 밴드 투게더를 암시하는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할까요? 좀 마십시다.